본문 5가입니다. 5가에서 이제 본문 1을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이 logic flow, 이 전체 5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보고, 내용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흐름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정의 보여줍니다. 예술가란 하고 현재 시제죠, 이렇게. 현재 시제가 나오면, 늘 하는 거죠. 정의를 내려준 거죠, 정의. 예술가들은 이렇습니다. 정의를. 예술가들은 with the visual image예요. 여기 이제 이 시각적인 것이 여기 오늘 이 전체 교과서 5가의 전체의 흐름, 전체의 흐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시각이에요, 시각. 시각적이다. 예술가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work magic이에요. 마술을 부린다. 마술을 부린다. 그래서 그 시각적의 개념이 이 색깔이죠. 그 다음에 모양이죠. 이게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 fool us예요. 우리를 속인다. 여기서의 이 magic, 마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점점 구체화된 거죠. 마술을 부린다, 우리를 속인다. fool us, 속인다. fool을 동사로 썼죠, 지금. 동사로.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그들의 작품이, 예술가들의 작품이죠. 작품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extreme, 극도의 현실성. 극도의 현실성.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것은 현실을 따라한 거예요. 극사실주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착시현상을 쓰기 시작해요. 착시현상. 그래서 극사실주의와 극사실주의, 그 다음에 착시현상.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이제 꿈을 그린 것 같은,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 보면 정면하고 측면을 동시에 그리죠.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이지 않는 극사실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착시현상과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것은 세 번째 거를 배웁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를 confuse A with B. 그들의, 여기서 그들은 예술가죠. 여기 작품이죠. 그들의 작품. 작품의 극사실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킨다. 뭐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죠. 넘어가 보면 이 대명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두세요. 왜냐면 여기 있는 3번의 there, 3번의 there와 5번의 there가 다르기 때문에 there는 여기서는 예술가를 말하고, 그죠? 여기에 there는 작품을 말합니다. 예술가의 작품이 그 작품의 극단적 현실감을 가지고, 알겠죠? 표시해 놓으세요. 다르니까. 그 다음, 요거는 뭐 모의고사 때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sometimes, other times. 이거 sometimes 이렇게 하고 other times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걸 대조로 봐도 되지만 중국 음식에 짜장면은 이렇고 짬뽕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은 짜장과 짬뽕의 추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좀 더해놨다, 이렇게 더하기, 추가로. 대조인 건 맞는데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 추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극사실주의와 착시현상. 여기를 보시면 때로는 artist는 turn, ordinary image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ordinary, 그죠? 평범, normal. 이렇게 이런 애들을, 평범한 애들을
into something strange. ordinary 이미지를 something으로 바꿔버립니다. turn A into B.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사실주의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추가고. 추가의 이미지가 눈에 보이세요? 극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보여난 것과 있는 그대로 있던 거를 strange, 뭔가로 이상한 걸로 바꿔버리면서 뭐를 합니까? make us wonder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wonder, 여기서 wonder는 궁금이란 뜻이죠. 궁금하다. 궁금.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about them 하면 여기서 이 them은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바꿔버렸으니까 something strange니까 그 평범한 이미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나온 day가 다 틀리죠. 지금 세 개가. 그래서 이 wonder를 보시면, 그죠? wonder. 궁금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 3개. 1번 극사실주의, 2번 착시현상, 3번 초현실주의. 여기서의 초현실은 극단적 현실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extremely real이에요. 아까 나온 것처럼. 다시 말하면 사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진처럼. 여기서의 초는 뛰어넘은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은, 현실 같지 않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초현실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피카소가처럼. 이해 가셨어요? 초현실, 여기서의 초는 뛰어넘은입니다. 뛰어넘은. surreal이에요. 현실을 뛰어넘은 겁니다. transcend. 초월하다, 뛰어넘다의 뜻이에요. surpass의 뜻이에요. surpass. 다 위로 넘은 겁니다. 뛰어넘은, 현실을 뛰어넘은.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배우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배울게요. 인간의 무의식을 그렸다.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꿈. 무의식 속에서의 세상을 그리는 거는. 그래서 이 3가지 외우셨죠? 극단적 사진, 극단적 현실, 착시현상, 그 다음에 초현실, 현실을 뛰어넘은 무의식적 세계. 3가지 외우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초현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also에 동그라미 치시고, 앞에서는 이미 sometimes 한번 나왔고, 그 다음 other times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able to paint image from their dream. 꿈의 세계. 꿈이라는 것을 무의식적 세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무의식적 세계. 그래서 3가지를 그대로 표현했죠. 착시, 현실, 착시, 초현현실. 이렇게 3가지를 표현했죠. 그래서 sometimes를 현실로, other times를 착시로, 그 다음에 from our dream을 초현실로 표현했다. 그래서 3가지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지금 나와 있죠, 글 속에. 무의식적의 꿈을 캔버스 위에 painted image on이에요. 이해 갔어요? 우리의 꿈속에서의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화폭에 담았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순서. sometimes, other times, also. 알겠지? 그래서 그들의 magic을 가지고, 그들의 마술을 가지고 they can fascinate는 interest죠. 우리에게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ke us away from everyday life. 우리를 일상적 생활 속에서, 그죠? 우리의 이 루틴 안에서, 루틴에서 벗어나게끔 away 시킬 수 있습니다. away. 현실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현실을 벗어나게 만들었다. 요 앞에는 can이 빠져있죠, 이렇게. 자, 이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이 글의 목적은 여기 잘 표시하세요. 목적. 시각적 이미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설명하죠. 세 가지로. 마술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적 이미지의 마술.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1, 2, 3으로 나왔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describe how painting이 affect, 영향을 주는지. 이 affect라는 단어, 그 다음에 어떤 마술, 아티스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마술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affect하고 magic. artist give us,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두 개, 글의 목적과 제목을 잡아놓고 넘어갑시다.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프린트 받은 거. 자, 본문 3으로 넘어갈게요. 4로.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뒤에. 어려운 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부터. 본문 4. 4. 본문 4. 본문 4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까 말했던 현실과 착시현상은 건너뛰고 초현실로 갈게요. 초현실.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꿈의 풍경이라고 제목을 잘 보세요. 페인팅. 뭐를 그린다? Landscape of Dream이에요. 이걸 무의식 세계로 본 거죠. 꿈의 풍경을 그린다. 아시겠죠? 꿈의 풍경을 그리는데 그 그림은 사람이 누구냐면 르네예요. 르네.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초현실주의죠. 꿈을 벗어나는 초현실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부터가 이 글의 시작이에요. 자, 사람 뒤에 콤마, 쌍콤마니까 동격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이 사람은 벨지안 페인터입니다. 벨기에 사람이에요. 벨지안. 이 마가레트는 이제 지금은 죽고 없으니까 과거 시제를 썼죠. 이해를 잘 했습니다. 누구보다 one thing, 딱 하나. 그죠? 그거를 better than anyone else understood죠. 이게 빠져있죠. 안 써도 되니까 뺐지. 얘네들이 이해한 것보다 더 잘, 딱 하나를 더 잘 이해했어요. 그 원띵이 바로 뭐냐? that 이하로 묶여있는데 이 that이 공교롭게도 동격절입니다. 동격 접속사 that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장난을 뒤에 문장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 that을 앞에는 명사가 있고 that이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자. 뭐 where나 why나 뭐 how 같은 거 이런 형태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자. 대체 불가능이죠.
여기서 있는 앞에 명사에 대한 동격으로 본 겁니다. 또는 이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뭐 관계대명사 뭐 위치를 써가지고 뒤에 불안한 문장을 끌고 오는 이런 형태 자체는 아예 이것도 맞지 않다. 이것도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다. 즉 one thing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냐? 일상적이고 그죠? common, 평범하고, 그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도 can be painted. 수동태. 사물들이 painted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치사로 이렇게 묶어야죠. painted까지가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수동태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 뒤에 명사 못 쓰고 전치사 껴서 쓰죠. 이렇게. 매우 surprising, 놀라움을 주는 이다. 감정을 주는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오케이?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해석할 때 잘 보면 선생님 온라인 들었죠? 이번에. 알겠습니다. 주람이는 어떻게 그때 소용 없었어? 근데 그때 온라인 들었잖아. 수행하면서 옆에다 켜놨구나. 안 들을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생님이 이게 필기하는 거, 이게 해석해 주는 거 잘 보면, 이제 좀 깨달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해석하는 방법이 영작할 때랑 똑같지 않아요? 내 영작 수업하고 해석 수업을 잘 들어보면 결국에는 영작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해석하고 영작하고 다를 수가 있나? 다를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랑 그냥 대충 한글을 때려 맞춰서 한글을 만들어버리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영어를 해석하면 영작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 영작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해석도 정확하고 영작도 좋아지고. 이걸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죠. 한글은 대충 만들고 영어는 통째로 외워버리고. 이러면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이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여기 표현 잘 보세요. better than anyone else라는 표현은 다른 한마디로 하면 가장 잘 이해했다. understood the best예요. understood better than anyone else라는 표현은, 그죠? 내가 우리 학교의 어떤 애들보다 잘생겼어랑 똑같아요. 원영이가 평소에 딱 느낌이 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그 다음. 그의 페인팅은, 왜 여기는 갑자기 현재 시제일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 여기는 왜 갑자기 현재 시제로 바뀌었지? 정의. 그렇지. 그는 죽어 없지만 정의를 내린 거죠. 그의 그림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뜻이에요. 그는 지금 죽고 없지만, 선생님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아니, 과거 시제니까. 죽고 없지만 그의 그림은 여전히 남아서 현재 시제를 쓴 겁니다.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의 페인팅은 represent 어떤 거를 표현하느냐? represent 표현하다죠. 뭐를 표현하느냐? express죠. 그냥 express. 뭔가를 표현하다. 또는 describe를 써도 되죠. 여기서는. 이거를 묘사합니다. object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사실주의 아닙니까? 극사실주의 아닌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 더 있죠. 동시에. 그렇지만 해서 여기서의 것은 추가입니다. 추가.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But at the same time. 그렇지만 동시에 differ. 조금 다릅니다. 이 they differ가 완전한 문장이다, 얘들아. 다릅니다.
이걸 왜 완전한 문장으로 봅니까? 자동사니까 전치사를 끼고 명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명사를 그냥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자동사라서. They differ. 다릅니다. 누구와 다르냐? 이거와 다릅니다 하려면 from을 붙여야 된다. 이거로부터 다릅니다. differ fro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석지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누구와? 하고 여기에 의문문을 적으면 웃기잖아. 이거 딱 봐도 웃기지 않아요? 의문문은 질문인데 질문과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the way가 생략되어 있죠. 방식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누가 맞아? 네가 한번 내가 가르치지 않고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봐. 그들의 그림은 다릅니다. 이러한 방식과는 달라요로 가는 게 맞아. 2번이 맞아. 아니면 의문문으로 가는 게 맞아. 당연히 이게 맞죠. 근데 왜 이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자습서를 쓰는 사람들마저 헷갈리느냐. 많이 배웠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어순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명사절.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 이러니까 간접 의문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형태는 똑같지만 해석에서의 차이가 생기죠. 해석의 차이가 생기죠. 형태는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얘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how를 관계부사로 보면 관계부사는 형용사 아닙니까, 선생님? 맞죠. 여기는 명사 자리인데요, 선생님. 근데 명사 자리에 있어야 될 명사가 생략됐잖아요. 생략할 수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얘가 명사 자리로 넘어갔으니까 명사처럼 보이는 거지.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절로 봐도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역할은 형용사가 맞는데 선행사가 생략되어 버리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습서를 쓰는 사람들마저도 가끔 관계부사, 정의를 해석에서 상에서 해석상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정의. 그들의 방식과는 다릅니다로 써줘야 될 이 문장에서 마저도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똑같으니까. 해석은 차이가 있으나 문법상의 어수는 같다. 같으니까 다 간접 의문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문법상의 어순이 똑같으니까. 얘가 생략되었을 때 맞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여기도 완전한 문장. 의문문도 how를 쓰면 완전한 문장이죠. 이해 갔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 그들이 여기는 목적어까지 다 붙어 있네요. They see reality.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것은 그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In the way.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how를 쓴 거예요. 전치사 명사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추가된 내용이죠. 방식과 다르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다르다. They differ from how we see. 우리 여기서 we라는 것은 일반적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과 그들은 좀과 다르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극사실주의가 아니라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현실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빠르네. 이제 한글 이해는 완전히 된 거예요. 극사실주의의 뭔가 하나 다른 관점.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 뭡니까? 남과 다른. 그죠? different한 뭐를 가졌어요? aspect를 가졌다. 또는 뭐 perspective를 가졌다. 다른 관점, 뷰포인트를 가진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요게 초현실주의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시로 넘어간 거고. 그죠? 이 예시 문장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내면 어렵고. 실제로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그 작년에 나왔던 시험은 이 그림이 아니라 그 저 위로 올라가서 그 본문 3의 그림이 시험에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그리고 작년 거 시험지, 기말 시험지를 드릴게요. 근데 사실상 기출문제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작년 거랑 싹 다 바뀌어서 나오니까. 시험 범위도 달라요. 작년에는 5, 7 스페셜. 5, 7 스페셜 했어요. 지금은 이제 4, 5 스페셜이니까. 작년 거 문제 드릴게요. 주말 숙제로 내주면 좀 부담되나? 아직은 너무 천천히 가? 그럼 다음 주에 줄게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끝나고 줄게요, 모의고사 끝나고. 이게 모의고사가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은근 부담은 좀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의고사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제가 이번 두 번째 걸로 올렸으니까 그냥 두 번째 거 푸세요. 작년 거 9월 모의고사. 그 전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사설 모의고사, 대선 거. 그건 아무래도 5월 거니까 좀 쉬워요. 9월 거 푸세요. 교육청. 알겠죠? 이번에 시험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렸어요. 주말에 뭐 할 일 있나? 수행 다 끝나지 않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무슨 과목 이번에는? 다음 주는 거의 다 막 1차시 그런 거라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막 모여있어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모여있다. 다다음 주는 그냥 솔직히 좀 몇 개 없고요. 다음 주도 좀 많긴 해요. 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좀 해야 될 게 좀 많아? 딱히 그렇지도 않지. 모의고사 하나 풀어, 그러면. 모의고사 하나 풀어. 아니, 너무 안 보고 시험 보면, 너네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다. 수행평가에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는 선생님 점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동하고 영어는 망해요. 이번 2주 남았을 때는, 우리가 첫 시작을 뭘로 할 거냐. 모의고사 절반을 아예 섞어놓고 내신 문제를 만들 거예요. 모의고사 절반이 섞여 있는 거. 완전 그냥 뭐 안 본 적이 없는 지문이 막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구글로 문제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수업에 개입을 좀 하셔서 선생님하고 DM을 좀 주고 받으세요. 선생님 이번에도 외부 지문 나오나요? 뭐 이런 가벼운 질문. 이번에도 그러면 당연히 나오지. 그러면 교과서 말고 부교재 외부 지문도 나오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내는 게 좋습니다. 자, 요 지문, 요 문장 중요했습니다. 추가 다시 한번 여기 잘 봐두시고 그 다음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 잘 봐라. 여기 대의는 그림이다. 그의 그림은 달랐다. 르네 봤는데 채원이 남았는데 채원이는 공부 다 하고 선생님한테 나한테 동영상 몇 번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 어디까지 했다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오라고. 오늘 아까 내가 그 사진 대충 보내줬잖아. 그게 이제 오늘 양이거든. 오늘 양 중에 영상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워크북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내가 다음번에 왔을 때 너도 검사할 수가 있거든. 나도 검사할 수 있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거 끝난 대로 보고 가라 그래. 지금 갈지 물어보고 남아서 한다 그러면 갈 때 어디까지 했습니다를 문자로 나한테 넘기고 가라고 그래. 지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간다 하면? 간다 하면 지금 보내도 돼. 어차피 걔 9시까지만 하면 되잖아. 네. 아니다. 영준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걔 10시까지다. 그러면 6시 반에 왔잖아. 네. 10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10시까지 끝내고 나한테 문자 보내고 가라 그래요.
나 보고 가라고 하면 돼. 저는 지금 가도 되나요? 너는 가도 되고 나 보고 가라고 돼. 네, 선생님 나 보고 가라고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초현실주의를 볼게요. 자,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여기 이제 그림인데 그 프린트 잘 됐나요? 칼라로 나오면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칼라로 주문해 놨으니까 이게 지금 뭘로 돼 있냐면 살짝 보이나요? 뭐 대충 그림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뭐 두 번 볼 필요는 없는데 한 번은 봐둘 필요 있어요. 이게 이거를 묘사한 글이 이거니까 한번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건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나무 안에 있나요? 나무 뒤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있나요? 나무 앞에? 그러면 여기 가려진 건 뭐야? 네,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나무 앞인데 여기를 보니까 또 나무 뒤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만한 그림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는 분명히 나무 앞인데 말은 이 여자는 또 나무 뒤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여자는 이 말을 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피카소도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앞면과 사람의 정면과 측면이 동시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또 사람 얼굴 모양 같죠, 또 보면. 그러면은 약간 예술가들은 확실히 남들과 다른 시각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학창시설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또라이로 찍히는 거죠. 난 그래서 원협의 그 천재성을 저는 믿습니다. 남과 좀 다르게. 그죠? 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이 있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색깔이 있게. 자, 그래서 그의 페인팅은 결국에는 이런 거를 표시하는데, 자, lady in the picture를 보시면 이게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is she riding?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타고 있죠? 어디서 말을 타고 있죠? 뭔가 숲이겠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답은 숲이죠, 숲. 숲 속에 있습니다. Where is she riding? Is she riding이 완전한 문장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Did you dream? 이렇게 해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말을 이해 가세요? dream이라는 게 목적어가 꼭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완전한 문장이죠. What did you dream? 목적어가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고. 이렇게 해도 완전한 문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동사, 타동사가 같이 생긴 것처럼 라이딩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그냥 riding이 a horse라는 말을 그냥 대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아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Are you enjoying the reading? 너 그냥 리딩을 좋아하냐? 그럼 reading a book 목적어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동족 목적어 굳이 없어도 된다. 어떤 dream을 꾸었냐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riding도 그렇고. 그렇다면 is she in front? front냐, behind냐, among이냐 이 얘기예요.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자, 또 이거 뼈아픈 실책이 또 생각나죠? 병렬구조 하면 여러분들 뼈아픈 실책이 생각나죠? 우리 중간고사에 You can visit, you can have a food 그죠? Between 그죠? A and B both였죠 그때. 이런 데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 전치사를 다 뺐을 때 말이 돼야 되죠. 그때 여기서 그래서 그냥 street 하면 길거리를 먹는다 하면 안 되잖아요. in 이렇게 붙거나 또는 on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in front trees, behind trees, among trees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그 이미지는
feel은 비동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습니다. real. 그 이미지는 현실입니다. 그것처럼 보입니다죠. 여기는 사실상 seems죠.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이다죠. 이다. 그냥 비동사. 그러나 뭐를 못한다. 여기서 무슨 역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표현을 못하겠다. explain, what이죠. what 뒤에니까 불안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이 문장이 나한테 실제로 불안해야 된다. we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죠.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it were a dream. 꿈인 것처럼. 자, as if 문법 여기 별표를 사정없이 쳐놓으시고 이 두 문장 예문 외우십니다. 오늘 as if가 가장 어려운 게 시제예요. 여기 오른쪽에 예문이 잘 나와 있어요. 뭐 여기 위에 있는 한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요거 두 문장만 설명하고 조금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외우셔야 되느냐? 역시 가정법의 핵심은 시제죠. 시제가 어렵죠. 근데 as if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as if를 자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 품어내는 문장이 가정법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은 주절 문장. 이 주절 문장은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현실을 나타내고 여기는 현실의 반대를 나타냅니다. 반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낫이 없으면 낫을 붙이고 낫이 있으면 낫을 떼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론인데 시제가 어렵다고. 시제가. 자, 볼게요. 그녀는 말한다. 현실이죠? 현실. 그러면 이거랑 시제를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 if she were. 그럼 여기는 원래 시제가 뭡니까? 여기는 지금 가정법 과거죠? 그럼 원래 시제는 뭐예요? 원래 시제는 뭐예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실이에요. 현재 시제.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기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시제가 같다 다르다? 같은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사실은 선생님이다 아니다? 선생님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isn't를 쓴다고 이렇게. 현실의 반대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이 다음부터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정법하고 달라요. 뭐냐면 잘 봐. 이게 과거 시제로 바꾸면 이걸 과거 시제로 바꾸면 얘가 무슨 시제여야 돼요? 현재 사실에 반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대로만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현재 사실에 반대죠. 이건 과거 시제인데. 그럼 여러분의 말대로 이게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죠. 그렇게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여기가 가정법 과거면 잘 들으세요. 여기가 가정법 과거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이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이고 얘는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서 as if에서의 as if 가정법의 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겠죠. 잘 들으세요. as if에서의 가정법 과거는 어떤 시제냐? 주절의 시제와 일치.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절의 시제와 일치입니다. 일단은 요거 과거 완료 안 할게요. 안 하고 가정법 과거만 하겠습니다. 자, as if에서의 가정법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의 가정법 과거가 왔으니까 이 가정법 과거는 뭘 표현한다? 현재 사실의 반대로 표현한다. 여기서의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아야 되니까 어떤 사실의 반대다? 과거 사실의 반대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as if, were인데 얘는 여기로 나오고 얘는 isn't로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가 알고 있던 가정법 시제하고 달라요. 얘는 주절을 따라갑니다. 가정법은. 가정법이 주절을 따라가요. 이게 SP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얘는 그냥 따라가면 되죠. 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주절의 시제보다 뭐 하겠어요? 더 과거. 여기가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돼 있었으면 이게 과거로 나왔을 것이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에 있는데 이게 과거면 과거 완료로 나왔을 것이고,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를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SF 시제는 내가 알고 있던 평소의 시제하고는 다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세요. 이걸 괜히 덤비지 마시고, 이걸 제대로 외우세요. 주절의 시제와 무조건 같다. 가정법 과거는. 그러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뒤겠구나. 이건 어렵지 않게 추론이 되기 때문에 저게 먼저 핵심이다. 알겠죠? SF 가정법의 시제 특징을 아시겠죠? 무조건 주절의 시제하고 같게 써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마치 꿈인 것처럼 우리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를 쓰면 이 가정법 과거는 이 주절의 시제하고 같기 때문에 쓸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In fact, it isn't a dream.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하나 써놓으세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belong이라는 자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속하다. 주어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동사. 자, surrealism입니다. surreal. sur는 위아래, 위니까 초현실, 뛰어넘는다. 현실을 뛰어넘는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unconscious하다. 무의식의 세계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dream이다. 꿈에 있는 이야기다. 꿈에 있는 거를 표현한다. 비현실적이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선 transcend다. 초월한 거다. 뛰어넘다죠. 뛰어넘다. 초월하다. 그래서 surrealism이라고 which is called surrealism이라고 불리어지는 예술가의 운동,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과거에. 그리고 나서 정의를 내려주죠. surrealist란 초현실주의자들, 페인트들은 뭐를 하려고 했었느냐? 뭔가를 잡아내려고 그랬다. 여기서 잡다는 그냥 표현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뭔가를 잡아내려고 했다.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다. 뭔가를 그리려고 했다. 바로 the workings of the human unconscious입니다. The workings of the human unconscious. 자, 인간의 unconscious. 선생님, unconscious는 형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무의식중의라는 형용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명사 시켜버린 겁니다. 명사. 덧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 인간의 무식 이렇게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working. 여기서 작용이니까. 여기서는 작용으로 봐야 됩니다. working이니까. 그 작용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외우세요. 왜냐면 한글 표현인 자체가 우리말로 어렵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작용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꿈이죠, 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이 작용, 내 현상. 여기서의 작용이란 것은 현상이죠.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 알겠어요? 피나미는 인간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피나미는 현상들을 capture, 여기서 capture는 그리다예요. 잡으려고 그랬어요. 화폭에다가 옮겨 놓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누구에 대한 정의? 바로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정의입니다. 걔네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tried to. 정의라기보다는 그들의 의도, 걔네들이 하고자 했었던 목적, 목표, 초현실주의자들의 화가들에 대한 의도나 목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tried to capture.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try 다음에 ing를 쓰면 뜻이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재미삼아 이런 말은 안 들어가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 강하고, 야 그냥 try some food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한번 먹어볼까? try to는 정말로 노력한 거죠. 노력. 그래서 얘네들이 노력한 것은 capture the workings of the human unconscious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것, 명사, 이것의 작용, 어떻게 일어나는지, workings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정확하게 표현 잡았어요? 이제 영작을 여기서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해야 이거 나중에 본문 암기를 할 때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자, 뭐를 통해서 하고자 했느냐? through, 뭐뭇을 통해서. through, 우리가 보통 through는 via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단어가 3개밖에 없다고 자꾸 via 하면 안 됩니다. via, 뭐뭇을 통해서. via, fantastic image, 그죠? 뭔가 환상적, 그죠? 뭔가 이렇게 좀 환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fantastic은 내가 이렇게 몽상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여기서는 적절하겠네요. 좀 몽상적이에요. 환상적이다. 우와 너무 보기 좋다가 아니라 이거 뭐지? 이런 약간 좀 기이한 몽상적인 거. fantastic한 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줘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줘는 이제 그거죠. 엄마 나 이거 사줘.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unconscious를 subconscious로 바꾸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unconscious, conscious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적이라는 것은 깨어있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conscience는 양심이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의식이라고 안 하고 양심적. 그리고 consciousness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해석하죠. 명사형이 2개다. 보기만 까딱하지 말고 이 새끼야 좀 적어 마. 또 conscience 어디 가서 또 science인가 봐 하지 말고. conscience 양심. consciousness는 의식이 있음을 말하고. 그죠? 의식이 있으니까 이거의 반대말 의식이 없다라는 unconscious는 그죠? 당연히 subconscious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consciousness고 conscience라는 단어는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morality를 말하죠. 도덕성.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입니다. 현재 시제로 다시 돌아왔죠. 초현실주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지금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과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르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현재 시제로 다시 돌아왔다.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think of art A를 as B로서 바라볼 수 있다. 여길 수 있다. consider 할 수 있다. 우리는 consider 얘를 얘라고 여긴다. 알겠죠? ponder란 단어도 많이 쓰죠. ponder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곰곰이 생각하다. 폰드가 연못이니까. 자, 우리는 예술이라는 것을 일루전의 역사라고 본다. 일루전, 일루가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긍정은 깨달다의 뜻이 있어요. 빛을 비추다, 그죠? 깨달다, 그죠? 인라이트, 뭔가 계몽되다. 빛을 비췄으니까 묘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묘사하다, 그리다, 자세하게. 왜? 그림이 빛이 비추니까. 빛이 비추니까 자세히 볼 수 있죠. 반대는 뭐냐면 빛을 너무 똑바로 쳐다보면, 선생님이 그런 게 많은데 이걸 계속 쳐다보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이걸 딱 끄고 나면, 가고 나면 파리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그게 일루전이에요. 원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빛을 쐬면 그래요. 완전히 있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자로 말하면 환상, 환영 이러죠.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림이가 있어야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이렇게 허허 하고 나오는데, 이건 딱딱한 이 공대생들, 남자 같은 놈들만 있어가지고 영 이게 리액션이 없네. 오늘 리액션 담당해? 바로바로 웃음 빵빵 터져줘야지. 뭔가 리액션이 없잖아 지금. 다 네 탓이야. 자, 그래서 역사로 볼 수 있고, 난 마지막 정의 내린 겁니다. 현재 시제로 바꾸면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만약에 세상을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까 예술이라는 건 그랬잖아요. sir입니다. sir. 초현실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ing가 는, 우리는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만약에 우리가 look, 바라본다,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이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유 선생님 이게 뭐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이거 분사로 해석해. 바라보는 우리는 come to는 되답니다. become.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상을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술이라는 것은 초현실이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현실을 뛰어넘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이것을 appreciate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세계의 병렬구조,
unexpected 형용사, surprising 형용사, fresh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들은 전부 다 동사를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surprising만 그렇군요. 놀라움을 주는 관점, 받은 관점이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perspective. perspective는 뷰포인트예요. 또는 point of view라고도 하죠.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대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이라는 것은 약간 크리에이티브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약간 창의적이고 놀랍고 그 다음에 아주 신선한 그런 관점으로부터 그것을 감상하게 됩니다. appreciation comprehend도 알아두세요. comprehend, appreciate 이해하답니다. 이해. 그럼 갑자기 appreciate에서 이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이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 감사, 그죠? 현상을 또는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 뭡니까? 감상. 그 다음에 우리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이해하는 것이 진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상승시키죠. 좀 알아두세요. appreciation, comprehend라는 단어와 prehend, appreciate, prehend 이해하다. 남을 이해하는 것, 감사합니다. 작품 이해하는 것, 감상하다.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이해하는 것, 진가를 알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상승되는. 그래서 appreciation이 가치 상승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갔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세상을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는 당신은, 우리는, 우리죠, 우리. We, 뭐 하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가 세상을 예술을 통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다예요. 감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it은 world입니다. 세상을 이런 관점, 그죠? Unexpected, surprising, fresh, no, fresh, flash, no. 알겠죠? flash. flash는 뭔지 알죠? 살코기. flash는 빛, 섬광 또는 이게 그 변기 물 내리는 것도 flash예요. flash the toilet. 야, 좀 쓰고라면 좀 내려. 뭐 이런 flash. 빛을 비추는 것도 flash. flashman. 우리말로 후레쉬라고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4를 마치겠습니다.